2017년 6월 학평 물리원 8번 문제입니다. 높이 h 그냥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씩 해보면 이번에도 역시 질량은 1이라고 두고 합시다.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은 GH 이렇게 둘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0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Q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9 V0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야? 그러므로 GH는 4V0 제곱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서 그러므로 H는 G분의 4V0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17년 9월 학평 물리원 7번 문제입니다. A, B 연결을 되어 있고요. 수평면에 가만히 했는데 이제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했고 H만큼 내려가서 속력은 V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높이가 감소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A랑 B가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처음과 나중을 각각 비교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A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떤 X라고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때 속력을 V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했으면 처음 속력은 0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Y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Y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2분의 1 A V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A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유지되고 운동 에너지만 2분의 A V 제곱만큼 증가를 했을 겁니다. 질량은 일단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Y에서 어떤 값만큼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B, G, H만큼 줄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AH, B의 질량 곱하기 G 곱하기 H만큼 증가를 했을 거고 여기는 2분의 1 BV 제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A 플러스 B V 제곱은 BGH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관계식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관계식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GH는 BV제곱입니다. 그러므로 V는 루트 GH다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사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추가로 더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V 제곱이라고 그냥 써버릴 수가 있는 거라서 요걸 약분을 해버린다. 아, 그러면은 뭐냐? 그러므로 A는 B다. A와 B의 질량이 같다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2 플러스 2분의 A V제곱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BGH 플러스 2분의 BV제곱인데 이게 뭐예요? 그냥 아까 계산했듯이 2분의 BV제곱 이자 A랑 B랑 질량 똑같으니까 2분의 A V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같은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각각 5만큼 올라간다라고 팔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절반 관계였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서로 같고 V는 루트 GH,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활평 물리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산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A에서 B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C에서 D까지 물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최고점 D의 높이 이거를 X라고 둡시다. X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나씩 구해볼 건데 A점은 중력 포텐셜 0. 자, 이때 문제 M 1로 둡시다. 질량은 동일하게 해도 되니까 왼쪽에도 표기로 한번 나와 있네요. 질량은 공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M은 무시하고 계산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EV 제곱이에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EV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B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V 제곱이구나.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3 V 제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A에서 B까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그럼 몇이냐? 2분의 3V 제곱만큼 감소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 지점을 보게 된다면 C 지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GH라고 둘 수가 있겠고, 운동 에너지는 일단은 막 그렇게 알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때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지한 D 지점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GX, 운동 에너지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gx라는 거는 2v 제곱이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GH에서 GX 간 거, 즉 GX-GH는 2분의 3V 제곱이다 라는 두 번째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GX는 2V 제곱이기도 하고 GH 플러스 2분의 3V 제곱이기도 하니까 GH는 2분의 1V 제곱이었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한 번 더 GH다 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고, 요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V제곱, 이거는 2분의 1V제곱이었구나 이렇게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고점 D의 높이 H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GX는 2분의 1 4GH는 GX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러므로 X는 4H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18년 6월 학평 물리원 6번입니다. 점프대 끝에서 도약해서 낙하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고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문점. 요 지점에선 감소하지 않나요? 뭐 그것까지는 고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애매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증가했죠. 처음과 끝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력이 한 일은 0이다. 자, 중력에 의해서 이 위 지점에서 아래 지점까지 이동을 했죠. 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0이 아니게 돼서 니은은 틀렸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감소한 거 맞아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이거 보기가 3번에 있을 수도 있고 4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역과 디귿이 정답은 맞습니다. 2018년 6월 학평 물리원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에너지의 탈을 쓴 가속도 문제인데요. 두 방법으로 모두 풀 수 있긴 한데 가속도로 푸는 방법이 좀 더 쉽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두 방법 모두 다 알려줄 테니까 두 방법 다 공부해보고 원하는 방법 나중에 나왔을 때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1kg인 물체에다가 20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1m만큼 이동을 해서 그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 V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고 모든 마찰력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력 가속도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R자 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윗방향 20N, 아래쪽 중력 10N을 받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윗방향으로 10N만 남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kg짜리가
윗방향으로 10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이동거리는 이때 1m라고 해두고 계산을 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다 넣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속도 0이므로 여기다 0 넣고 A에다가 10, S에다 1 넣으면 V제곱은 20이 돼서 V는 2루트 5m/s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1에너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때 1 같은 경우는 알짜 힘 10N인 거 구했죠. 윗방향으로. 10N이 1m만큼 이동해서 10줄이라는 걸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늘었는데 운동 에너지도 어쨌거나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점에서 여기 딱 올라갔잖아요. 이 지점에서 손을 놓고 중력 알짜 힘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10줄인 게 맞는데 운동 에너지를 확 0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가정을 해 놓으면 이 바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는 10줄,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서 이 지점에서의 V가 여기 떨어질 때 V랑 똑같겠구나라는 사실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m은 1이니까 무시한다 그러면 또 V제곱은 20 나와서 2루트 5인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도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학평 물리원 12번 문제입니다. 높이가 h인 점 A에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고요. B점을 2V로 지나고 C점에 가서 정지했대요. H 높이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질량은 무시하게 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GH 운동 에너지 2분의 1 V제곱, 그리고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2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0 중력 포텐셜 에너지 G 대문자 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G 소문자 H는 2분의 3V제곱이 되고 G 대문자 H는 2V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문자 H로 대문자 H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문자 H 대 대문자 H는 3대 4가 돼서 대문자 H는 3분의 4 소문자 H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18년 9월 학평 물리원 20번 문제입니다. 질량 M이랑 3M이 있고요.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B를 받치고 있는데 손을 치워서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EA랑 EB라고 합니다. EA랑 EB 비율 맞추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B가 지면에 닿는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이때 비율하고 나중 비율하고 서로 계속 바뀔 거니까요.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전체량 자체는 계속 보존이 되겠지만, 그러면 A와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해보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둘 다 0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높이를 H라고 둡시다. mgh 3mgh 고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A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가 H만큼 올라갈 때 A는 H만큼 올라갈 테니까 EMGH 운동 에너지는 속도 V로 됐을 것이다 라고 그냥 예상합시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B는 땅에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속도는 V고 2분의 3 mv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4mgh는 2mgh 플러스 2mv 제곱이니까 mgh는 mv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를 예쁘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네요. 2mv 제곱이랑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랑 이거 비율을 해보면 2분의 5 대 2분의 3이므로 5 대 3이 정답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학평 물리원 19번 문제입니다. T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R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중간에 F 지점에서 E를 하긴 했는데 받았는지
아니면 주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같은 높이인 Q 지점까지 갔을 때 어떻대요? 속력이 V에서 EV로 증가했습니다. 아, 그러면 E를 여기서 추가로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E를 몇이나 받았는지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P 지점에서는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은 mgh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Q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2mv 제곱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MGH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아, EMGH 죄송합니다. EMGH가 아니라 MGH. 왜냐하면 같은 높이 질량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정지를 했어요. 아래에서 정지를 할 때 운동 에너지 0, 높이는 여기가 EMGH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러므로 얘네 둘 합은 얘네 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EMV 제곱은 MGH라는 첫 번째 결론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W를 한 것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게 되겠습니다. W 1 받은 값은 몇이 되는 거냐면 2분의 3 mv 제곱만큼 추가가 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비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W는 그럼 뭐예요? 4분의 3 mgH였구나 라는 게 돼서 정답은 2번 4분의 3 mgH가 정답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학평 10번 문제입니다. ABC 가고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동력차의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는 표현 확인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거 바로 알 수 있어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데가 더 높겠죠.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틀렸고 A에서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고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어떨까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빨라질 테니까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아서 정답은 2번 디귿입니다. 2019년 6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가는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속력이 또 빨라지는 모습. 나는 낙하산을 편 후 일정한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공기 저항으로도 어떻게 막아다니고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스카이다이버에 대한 설명 고르래요. 가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속력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죠. 중력은 감소하는데 중력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일정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이 돼서 보존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2019년 6월 학평 18번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용철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하고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다가 놓은 다음에 그래서 O에서 A점까지 당겨 정지 상태에다가 두었다가 직선 운동에서 B점에서 정지한 순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뭘 물어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손실 에너지, 마찰력에 의한 손실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지점부터 한번 볼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일단 운동 에너지가 아직 움직이기 전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원래대로라면은 O 지점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0, 100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손실 에너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100보단 좀 줄여서 체크를 해둬야겠습니다. 한 80으로 줄여주고 손실 에너지 20
이런 식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지점. B지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겠다 그러면 0, 100, 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마찰에 의해서 완전한 대칭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번에도 한 몇이냐 70 정도까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0 되고 손실 에너지 한 30 이렇게 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보면요. 물체 운동 에너지는 5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 또 여기서도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실에 의한 상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할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할 건데 이때 손실 에너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5점에서 가장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지냐면 아닐 경우가 좀 더 크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성 포텐셜 예를 들어서 한 10 남고 운동 에너지는 85고 손실 에너지 5만 이렇게 있었다 하면은 이 지점이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큰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지점 어딘가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어때요? 완벽한 대칭이 아닌 상태, 손실 에너지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학평 6번 문제입니다. 생각할 게 꽤나 많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 A, B고요. 마찰이 있고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에 동일한 높이에 동시에 가만히 놓았대요. 키워드가 엄청 많네요. 그리고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는데 거리는 B가 A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동시에이기 때문에. 걸린 동일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여기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100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여기 0으로 둘 다 시작을 했는데 둘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됐지만 운동 에너지가 각각 몇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둘 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했을 겁니다. 자, 평균 속력부터 구해볼게요. 동일한 시간을 했는데 이동 거리는 더 누가 길어요? 거리는 B가 A보다 크대요. 따라서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B가 더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B가 더 크겠구나. B가 A보다 크다가 돼서 이건 서로 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가속도의 크기래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하고 시간 동일을 하기 때문에 t도 무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럼 뭐야? 이동 거리는 SA보다 SB가 더 이동 거리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가속도 역시도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서 니은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럼 일단 디귿이 정답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는 직관으로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사가 더 급격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대요? 그리고 더 이동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시간이 걸렸대요. 가속도도 분명히 더 빨라야 되는데 가속도가 A가 더 느려. 그런 이유는 뭐야? 마찰력이 이쪽이 더 강력하다. 마찰이 A가 B보다 더 세다. 엄청 세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직접
속도를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한 가속도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처음 속도 0이고 시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중 속도 VA와 VB를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 속도 역시 VB가 훨씬 빠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균 속도가 B가 더 크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V0는 똑같으니까.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역시도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시도 A가 최종이 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숫자를 쓸 수밖에 없어서 감소량은 A가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직관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 직접 증명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부분 모두 연습해가지고 실전에서는 직관으로도 빠르게 풀어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학평 9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을 한 끝을 천장에 고정해 놓고 물체를 매달아 놨고요. 처음 상태, 기본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그래서 PQ를 지났을 때 PQ에서 물체 속력은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이 이제 기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 시점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임의의 숫자를 쓸 겁니다. 임의의 숫자 100이라고 두고 탄성 포텐셜 0,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둘게요. 자, 이런 다음에 뚝 떨어져서 수평면에 닿았다고 합시다. 여기를 이제 수평면이라고 둔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대, 여기가 뭐 100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최대로 늘어났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시 0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솔직히 이 지점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P랑 Q 지점이 중요한데 이때 속력이 똑같대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둘 다 한 30이라고 둡시다.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이때는 한 5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때는 어떨까요? 30이라고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높이가 떨어졌으니까. 자,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임의 숫자대로 남은 거 쓰면 여긴 2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40이 되겠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데 지금 얘가 중력 포텐셜이 마이너스 20이 됐다면 탄성 포텐셜은 플러스 20. 얘네 둘밖에 서로 전환이 안 됩니다. 이유는 용수철의 질량, 공기 저항은 다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걸로 푸는 얘기라고 생각해 놓고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P와 Q에서 용수 처리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탄성력 자체는 지금 Q가 더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Q가 더 큽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그렇죠. 덜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Q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P와 Q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둘 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둘의 합 역시도 일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학평 10번 문제입니다. 처음에 각각 같은 높이, h인 높이에서 물체의 질량 MEM인 거 갖다 놨는데 충돌 후 A가 다시 H만큼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MGH0 이렇게 시작했고요. EMGH0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내려왔을 때는 어쨌거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V라는 속도로 둘 다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방향을 따지면 플러스 V,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얘는 mv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A와 B 구했고 운동량도 한번 구해볼게요. PA는 플러스 mv가 되는 거고 PB는 마이너스 2mv가 돼서
전체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전체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어쨌거나 다시 mgh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네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여기 아래에서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지금 갔겠구나. 마이너스 V. 즉 운동량이 PA가 마이너스 MV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전체 운동량이 마이너스 MV를 따지기 때문에 B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내려와서 충돌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A는 그대로 올라갔는데 유지. B는 그대로 있는 상태, 정지 상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A 같은 경우는 충돌 전과 후가 똑같다. 자, 충돌 전에 MGH 합산이었는데 충돌 후에도 MGH 합산 그대로인 거 맞습니다. 충돌 후 B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는 없습니다. B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 확인했죠. 정지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죠.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맞는 얘기고,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EMV를 받았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EMV를 받아서 크기만 따져서 절대값을 씌우면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학평 14번 문제입니다. 연지가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있는데 T0일 때 각각 20하고 10의 속력,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20m, AB 질량은 1kg,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합니다. 뭘 물어볼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죠. 따라서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2초일 때 충돌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SA랑 SB랑 즉 이동거리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지금 더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A가 B보다 덜 이동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SA는 실질적으로 SB보다 20m를 더 이동을 했겠죠. 실제로 따진다면 SA는 SB 이동한 거에서 20m를 더 더한 것이랑 같게 되면은 그 시점이 충돌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하려면 옛날에 썼던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써야 되겠죠. 이때 A는 중력가속도는 10이고 V0는 각각 20과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SA 같은 경우는 20t 플러스 5t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10t 플러스 5t 제곱 여기에다가 20을 추가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삭제가 되면 10t는 20이 돼서 즉 t는 2가 되겠습니다. 충돌할 때는 2초일 때 충돌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도 알 수가 있는데요. 2초일 때 이동거리를 계산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으면 20 플러스 20 플러스 20, 즉 60m 이동한 게 되겠구나. 누구 기준이냐면요. A 기준으로 60m 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40m, B 기준으로는 40m. 여기가 이제 충돌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량 변화량을 볼 거면 델타 P는 M 곱하기 델타 V를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질량은 둘 다 1km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만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어때요?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속도 변화량 역시도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 역시도 직접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크기는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도 똑같고 같은 시간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동량 변화량 역시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초부터 충돌하는 순간까지 즉 60m 떨어진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몇이냐? 그럼 맨 위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하면 0으로 떨어졌을 거니까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처음이 몇이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0m, 1kg, 10m/s 제곱 계산하면 600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인 5번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학평 19번 문제입니다.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있어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래요. 속력은 각각 V, EV, Q의 높이 H. 그런데 R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R 하나씩 해석해 보면요.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P에서는 0이고 중력 여기 높이를 몇이라고 할 거냐면 대문자 H라고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M은 그냥 1이라고 두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질량은 다 무시해도 되죠. 2분의 1 mv제곱 mgh 이런 공식을 쓸 때 어차피 M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이 G 대문자 H 이렇게 될 수 있고 Q에선 G 소문자 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R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계산을 하면은 2V제곱.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바닥 지점은 수평면은 중력 포텐셜 0, 마찰 공기 저항 무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냐? 3V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서 그러면 얘도 역시나 3V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므로 GH는 몇이에요? 2분의 5V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GH는 몇이에요? 3V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쓰게 되면 그러므로 대문자 H 대 소문자 H는 6대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대문자 H는 5분의 6, 소문자 H가 돼서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학평 15번 문제입니다. 낙하하는 제기가 발에 닿기 전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낙하 중인 거예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맞겠고 속력도 증가하는 것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까요? 일정하겠죠. 왜? 여기서는 어떤 표현?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2020년 6월 학평 16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뭔지부터 볼게요.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일단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거겠네요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험 과정 볼게요. 그림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 실험대 위에 실험 장치를 올려놨는데 나무 토막은 동일한 두 용수철과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중심점 여기 있어요. 연결돼서 결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리 위에 놓인 나무 토막을 용수철이 놓인 방향으로 당겼다가 가만히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당겼다. 그러면 나무 토막이 진동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과 왔다 갔다 한 횟수를 측정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그림으로 실험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8초, 사포는 1.0초. 유리가 좀 더 오랫동안 왔다 갔다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왔다 갔다 횟수도 유리가 더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야? 유리가 마찰력이 좀 적고 사포는 마찰력이 좀 세다. 그래서 방해를 좀 많이 한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못하게 했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니은, 움직인 동안 나무 토막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는 멈춰버렸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중간에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게 뭘로 바뀐 거겠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했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 H인 점 A에 가만히 놨고요. 물체 크기,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A 지점 운동 에너지 0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이렇게 둘 수가 있네요. B 지점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소문자 h 운동 에너지를 몇이라고 둬야 될까요? C에서가 B에서의 2배래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를 그냥 ex라고 둡시다. 자, 그럼 여기는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 뭐예요? mgh는 ex다 이렇게 둘 수 있어서 그럼 x에 대한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x는 2분의 mg 대문자 h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야? 그러므로 x 플러스 mg 소문자 h는 mg 대문자 h인데 이때 x는 2분의 mg 대문자 h이므로 mg 소문자 h는 2분의 mg 대문자 h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문자 h 구했네요. 그러므로 대문자 h는 2 곱하기 소문자 h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학평 8번 문제입니다. 점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더니 레일을 따라 운동해서 2D랑 3D를 이동했어요. 구간 A에서 2D, 구간 B에서 3D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 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 100이라고 둘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 100, 0, 100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에너지 문제지만 그냥 가속도 같이 풀 수도 있어요. 구간 B 지점을 볼게요. 이때 속도를 V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V라는 속도로 TB초만큼 이동을 했더니 3D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속도는 처음 속도는 0이지만 이때 속도는 V인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되는 건데 이때 TA초에 걸쳐서 이동한 거는 2D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식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TA는 V분의 4D고요. TB는 V분의 3D. 따라서 비례식을 하면 4대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20년 9월 학평 19번 문제입니다. 경사각이 같고요. 재질은 달라요. 마찰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물체 AB고요. 그리고 점 PQ를 같은 속력으로 통과했대. 아, 그럼 초기 운동 에너지는 똑같구나.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후 정지했대. 아,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똑같구나. 0이구나.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는 Q가 P보다 높다. 아,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 쪽이 좀 더 크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해래요. 일단은 해석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볼게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는 A에 대한 설명, 여기는 B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뭘 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A 지점을 A라고 합시다. 자, B 지점은 B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때 뭐라고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즉, 이거를 한 번 더 쓰기에 여길 P라고 하고 여길 Q라고 할 건데 Q가 P보다 큽니다. 요런 상태로 보면 되겠고 둘 다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대요. 운동 에너지 둘 다 그냥 X로 시작을 할게요. X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0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변화량을 보게 된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 플러스 아무 숫자나 하면 돼요. Y만큼 더해졌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Y만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변화량은 똑같은데 Y만큼 감소했다라고 쓸 수 있겠죠. Q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Y로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Q는 P보다 큽니다. 그럼 기억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작다. 자, 그럼 초기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P 플러스 X랑 Q 플러스 X랑 X는 똑같으니까 P랑 Q만 구분하면 되겠죠. Q가 P보다 큽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Y이기 때문에 절대값 Y, 변화량은 같다가 돼서 틀렸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A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감소는 B의 감소량이 A 감소량보다 큽니다. 따라서 감소량은 A가 작다, B보다 작다가 돼서 디귿 맞는 얘기.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2020년 9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가랑 나랑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이동을 했을 때 위치만 바꿔서 가랑 나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A가 S만큼 이동한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0이다. 그리고 나에서 B가 이동한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또 관계식으로 푸는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 상태부터 그러면 직접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가지고 한번 변화량을 체크를 해봅시다. A와 B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수평면에 있을 때 어쨌거나 높이는 모르니까 그냥 X로 두고요. 운동 에너지 0이고요. B 같은 경우도 높이 모르고 0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움직였을 때 V라는 속도로 움직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일단은 위치, 높이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가 V라는 속도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B라는 거는 어떤 높이만큼 지금 어쨌거나 내려갔어요. 따라서 y-m 2mg h만큼 높이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S만큼 내려간 게 높낮이로는 H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둘 수 있고 속도는 V만큼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mv제곱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 이게 있습니다. EMGH는 플러스 2분의 3mv제곱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EMGH 플러스 mv제곱이 그거는 이제 요거의 감소량은 E0래요. 그럼 이게 몇이냐면은 계산을 해보자면은 2분의 1 mv제곱이구나. 2분의 1 mv제곱을 우리는 E0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 상황 역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볼 건데요. 이번엔 B가 위에 있고 A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B 상태를 보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X,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되고 A 같은 경우가 높이가 Y,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그대로 X이고 A 같은 경우는 Y-MGH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만 이제 구하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속도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 얘가 받는 중력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력들은 어쨌거나 어 얘는 2라는 힘을 받을 거고 얘는 1이라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질량은 어쨌거나 다 3m입니다. 전체 질량은 3m인데
가는 힘을 2만큼 받는 거고 나는 아래쪽 방향 힘을 1만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질량은 일정하고 힘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가 대 나는 2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이용해야 되는 공식은 이겁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왜 그러냐면 이동거리가 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S 무시가 가능하고요. 그럼 A만 몇 대 몇이냐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V제곱이 V제곱 가 대 V제곱 나는 2대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V가 대 V나는 루트 2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엇이야? 여기를 V로 우리가 놨잖아요. 그럼 여기 속도는 루트 2분의 1 V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제곱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루트 2분의 1 V 제곱하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나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4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인데요. mgh는 어떻게 아까 계산하자고 했냐면 그럼 얘는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mv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얘랑 얘랑 합산하면은 몇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이에요? 그냥 2제로. 따라서 정답은 4번 2제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학평 20번 문제입니다. PQR을 각각 3V0, VV0로 지나는데요. 높이 차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높이를 2H, Q의 높이를 H, R 높이를 0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Q에서 R까지 가는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5배이다. 따라서 V를 V0로 한번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나타내 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각각 PQR에서 구해보고 연립방정식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질량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냐? EMGH 이렇게 되겠고요. P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9M V0 제곱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Q에서는 MGH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M V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에선 0이고 2분의 1M V0 제곱인데 그럼 이때 또 추가로 되는 거 Q에서 R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P에서 Q까지는 보존이 되는데 Q에서 R 될 때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관련한 마찰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있죠. Q에서 R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마이너스 mgh 2.5배다. 이 마찰 에너지가 몇만큼 있었던 거냐면 2분의 5 mgh만큼 있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이 됩니다. 이거가 합치면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mgh와 mv0 제곱에 뭐가 그걸로 일단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P와 R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P랑 R이랑 합산이 동일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면 EMGH 플러스 2분의 9 MV0 제곱은 2분의 1 MV0 제곱 플러스 2분의 5 MGH가 나옵니다. 따라서 2분의 1 MGH는 4 MV0 제곱. 그러므로 MGH는 8MV0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Q 상황을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MV0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돼서 P랑 Q랑 비교를 해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몇이냐? 8MV0 제곱은
아니죠. 8mv0 제곱 플러스 2분의 9mv0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예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2분의 25 mv0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럼 뭐예요? v 제곱은 25v0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v는 5v0 제곱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